이 쓸모없는 여편네야? 네가 지금 잘난 아들 믿고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쨍그랑.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 여보, 잘못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웅크린 어머니 위로 새아빠가 굵직한 몽둥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 서 있던 아들이 조용히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새아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민낯이 드러나게 될 줄이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공적인 해외 계약을 마치고 귀국하는 차 안. 박민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 속 화면을 넘기던 민우의 손가락이 문득 어머니 이옥자의 카드 명세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내드리는 생활비가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 내역이 온통 불분명한 현금 인출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100미러 너머의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김 비서, 이게 다 뭐야? 이번 달 어머니 병원 검진 기록은 어디 갔어? 왜 이렇게 현금 인출만 수십 번이야? 김 비서가 당황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병원 예약은 다 취소하시고 생활비 카드로 현금 서비스만 계속 받으셨더라고요. 혹시 급한 목돈이 필요하셨나 해서. 민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옥자에게 전화를 걸려던 민우는 휴대폰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하고 오라고 큰소리치던 새아버지 김철수의 목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사 말고 본가로 바로 가요. 최대한 빨리. 검은 세단이 방향을 틀어 민우가 나고 자란 주택가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민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일신연스럽게 변해버린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옥자가 애지중지 가꾸던 정원의 꽃들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대문 곳곳의 페인트도 흉물스럽게 벗겨져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병들어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차에서 내려 도어락에 손을 뻗는 순간 집 안쪽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와장창.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이어지는 옥자의 비명소리에 민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소음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짐승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며 굳게 닫힌 철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앞집 아저씨는 혀를 차며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소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현관문을 박차고 거실로 들어서자 비릿한 쇠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도자기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 구석, 옥자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민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초라해진 몸이 더욱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로 핏발선 눈을 한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굵직한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철수는 그것을 높이 쳐들어 옥자의 정수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철수의 손에 들린 그 흉기는 지난달 민우가 사들였던 최고급 등산 스틱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선물이 어머니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질된 참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철수가 스틱을 내리꽂으려던 찰나 현관에 서 있는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야! 소스라치게 놀란 철수는
허공에 멈춘 팔을 엉거주춤 내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람 좋은 이웃집 아저씨의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빠른 태세 전환이었습니다. 철수가 등산 스틱을 등 뒤로 급히 감추며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게 아니라 네 엄마 어깨가 뭉쳤다고 해서 안마를 좀 해주고 있었지. 철수의 입에서 나온 변명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어서 듣는 사람의 말문조차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옥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터진 입술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민우야, 오지 말지. 왜 왔어? 쉬어버린 옥자의 목소리와 팔뚝에 든 시퍼런 멍을 본 민우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우는 대답 대신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민우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끝까지 비굴한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진짜야. 우리가 좀 사랑 싸움이 격해서 그래. 네가 오해할 만도 한데 아빠 마음 알지? 응? 민우는 품 안에서 은행 띠지로 묶인 두툼한 5만원권 현금 다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돈 다발을 본 철수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니 이내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철수의 면전을 향해 돈 다발을 힘껏 뿌렸습니다. 노란 지폐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철수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냈겠지만 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옥자를 위협하던 등산 스틱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철수는 네 발로 기어다니며 허겁지겁 흩어진 돈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옥자 위에서 군림하던 폭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바닥을 훑는 그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우는 돈을 줍느라 정신이 팔린 철수의 손등을 구둣발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아, 아파! 민우야, 너 왜 이러냐?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었지만 민우는 발에 힘을 풀기는커녕 더욱 세게 짓눌렀습니다. 바닥에 깔린 철수를 내려다보는 민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마값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해주셨나 보네요. 집구석이 다 박살날 정도로. 철수는 밟힌 손을 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니, 민우야. 그게 아니라. 민우는 더 이상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든 그 몽둥이 내 돈으로 산 겁니다. 이 집도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도 다 내가 번 돈이고요. 민우는 철수의 손에서 발을 떼고는 구석에 쓰러져 있는 옥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나가자. 옥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몸을 떨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단호한 손길에 의지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우는 옥자를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가며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철수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거기 떨어진 돈 다 주우세요. 그게 당신이 이 집에서 챙길 수 있는 마지막 퇴직금이니까. 민우와 옥자가 방으로 사라지고 방문이 굳게 닫히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철수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5만원권 지폐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성질머리하고는. 누굴 닮아서 저래? 철수는 혹시라도 민우가 다시 나올까봐 불안한 듯 흩어진 돈을 급하게 주머니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온해야 할 집안에 요란한 전동 드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부들이 안방과 화장실, 건너방의 문짝 경첩을 사정없이 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아먹던 김철수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사과즙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인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니, 당신들 뭐야? 남의 집 문짝을 왜 뜯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철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인부들은 묵묵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민우가 2층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민우는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문틀까지 상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민우의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철수가 과도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박민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장이 눈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문짝을 다 뜯어내? 내 프라이버시는 없냐? 민우가 피식 웃으며 철수의 손에 들린 과도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흠칫 놀라며 칼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프라이버시요?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엄마를 때리는 사람한테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감시가 싫으면 나가시면 됩니다. 당장. 뭐? 나가?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나가? 그리고 어제 일은 내가 100번 양보해서 참았는데 훈육 좀 한 거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네 엄마가 뻗떠서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가르친 거 아니야. 철수의 뻔뻔한 궤변에 주방에서 나오던 이옥자의 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옥자는 쟁반에 담긴 물컵을 덜덜 떨며 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작업이 끝난 화장실을 턱끝으로 가리켰습니다. 가르쳐요? 그 잘난 훈육 이제 제가 해드리죠. 앞으로 이 집안에 문은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씻을 때도 문 열고 사세요. 딴짓 못하게. 뭐라고? 야, 똥 쌀 때도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게 말이 돼? 싫으면 공중 화장실 쓰시던가요. 아, 그리고 오늘부터 보안업체 직원이 상주합니다. CCTV도 방마다 설치할 거고요.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세요. 민우의 말과 동시에 검은 유니폼을 입은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다리와 카메라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철안이 뚫려버린 화장실 입구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숨을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집안 꼴이 마치 발가벗겨진 자신의 처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보안업체 직원들이 돌아가고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있는 옥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옥자는 뜯겨나간 안방 문틀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옥자의 거친 손을 잡으며 품에서 낡고 해진 갈색 수첩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 옥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철수가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네 아빠가 예전에 쓰던 거 아니니? 이걸 어디서 찾았어? 아저씨, 짐 가방 깊숙한 곳에 있더라. 엄마, 나한테 아저씨가 처음 어떻게 다가왔는지 기억해? 민우의 물음에 옥자의 눈동자가 20년 전의 과거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옥자는 퇴근길에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는 어린 민우를 보았습니다. 아빠와 캐치볼을 하는 다른 아이들을 부러운 듯 쳐다보는 민우의 뒷모습이 옥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동네 백수였던 젊은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당포에서 헐값에 산 낡은 야구 글러브를 들고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수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삼촌이랑 공놀이 할까? 남자는 이런 거 하면서 크는 거야. 어린 민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민우가 고열로 알아누워 옥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민우를 들쳐업고 빗속을 뚫고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젖은 옷을 짜며 머쓱하게 웃던 철수의 모습에 옥자는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가 등을 돌리고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순간 철수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주머니 속의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월척이네, 월척이야. 애새끼 하나만 구워 삶으면 밥줄 해결되겠어. 다시 현재로 돌아와 민우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옥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철수의 악필로 쓴 메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채 현황, 도박빚 3천, 사채 2천, 타겟 이옥자, 특이사항, 애딸린 과부라 정에 약함, 꼬시기 쉬움, 민우 놈만 공략하면 게임 끝. 옥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의 사랑이 사실은 빚을 갚기 위한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옥자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민우가 옥자의 어깨를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우릴 이용하러 온 사기꾼이었을 뿐이야. 옥자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끔찍한 배신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문이 없어진 식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철수는 눈치를 살피며 밥그릇을 비우더니 옥자를 향해 짐짓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국이 좀 짜다. 당신 요즘 통 입맛이 없나 봐. 내가 어제는 좀 심했지. 당신 아픈 거 낫게 해주려다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20년 세월이 있잖아. 철수의 뻔뻔한 태도에 옥자는 수저를 딱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야, 너도 이제 화 좀 풀어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비 오는 날 너 업고 뛰다가 내 무릎 나간 거 너도 기억하지? 내가 친자식도 아닌 널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민우가 식탁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뒤집어 철수의 국그릇 옆에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철수의 낡은 수첩과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었습니다. 거두고 먹여요? 이거 보시죠. 10년 전 제 대학 등록금. 당신이 도박판에서 날린 거 다 확인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장학금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었죠? 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밥풀이 튀도록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그건 잠깐 빌려 쓴 거야.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다 우리 잘 살아보자고 투자한 거라고. 투자? 도박이 투자입니까?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자 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을 뿐입니다. 이 수첩에 다 적혀 있더군요. 호구 잡았다고. 민호의 차가운 일갈에 철수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때 옥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자는 철수의 앞으로 다가가 온 힘을 다해 철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경쾌한 파열음이 식당을 울렸습니다. 철수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닥쳐! 누가 네 여보야? 너 같은 인간 말종한테 내 인생을 바친 내가 미친년이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옥자의 서슬 퍼런 고함에 철수는 얼이 빠진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욕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옥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나. 철수가 손을 들어올리는 순간 거실 대기 중이던 사설 경호원 2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철수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거 안 나? 민우야! 민우야!
바닥에 처박힌 철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민우는 식탁에 묻은 국물을 휴지로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식사 끝났으면 치우세요. 냄새나니까. 민우의 싸늘한 명령과 함께 철수는 짐짝처럼 끌려나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20년을 공들여 쌓아올린 철수의 거짓된 모래성이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박민우가 고개를 들자 보안 요원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턱짓으로 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쪽 다리를 짐짓 저는 척하며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화려한 호피 무늬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캐리어를 끌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나와 있던 이옥자가 낯선 여자의 등장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수가 뻔뻔한 얼굴로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옥자와 민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민우야, 인사해라. 내 먼 친척 조카 미영이다. 김미영. 미영이 껌을 짝짝 씹던 입을 멈추고 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 아니지.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하나? 아무튼 반가워요. 삼촌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우가 신문을 접어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먼 친척 조카요? 내 기억엔 아버지한테 그런 친척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이 집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했을 텐데요. 철수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내가 며칠 전에 네 경호원 놈들한테 팔 꺾여서 몸이 성한 데가 없잖아. 네 엄마는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고 나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불렀다. 왜? 내 조카도 마음대로 못 부르냐? 수발이요? 차림새를 봐선 수발을 드는 게 아니라 받으러 온 사람 같은데요. 민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여우 같은 눈웃음을 지으며 철수의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도련님도 참, 제가 패션 감각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요. 삼촌이 하도 아프다고 해서 제가 효도하는 셈 치고 온 거예요. 옥자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다 늙어서 무슨 조카 타령이야? 당장 내보내. 시끄러. 당신이 내 수발 제대로 못 드니까 부른 거 아니야? 그리고 미영이 갈 데도 없어.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철수가 막무가내로 우기며 미영의 캐리어를 안방 쪽으로 밀었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으려 하자 철수가 짐짓 배를 잡고 쓰러지는 시녀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경찰 불러. 자식이 압이 감금하고 간병인도 못 부르게 한다고 신고할 거야. 거실 바닥을 구르며 악을 쓰는 철수의 모습은 한편에 젖을 코미디 같았습니다. 민우는 철수의 헐리우드 액션을 한심하게 내려다보다가 미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영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짧은 순간 계산을 마친 듯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허튼 수작 부리면 그 즉시 두 사람 다 쫓겨날 줄 아세요. 민우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자 그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미영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철수를 일으켜 세우며 옥자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손이 좀 매운 편이라 청소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미영은 옥자를 밀치듯 지나쳐 주인 없는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옥자의 화장대에 앉아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옥자가 아끼던 스카프를 감아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머 삼촌, 이거 진짜 실크네. 때깔 좋다. 나 이거 가져도 되지? 철수가 방문을 닫으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그럼 가지고 말고 이 집 물건 다 네 거야. 조금만 참아. 저 멍청한 여편네. 쫓아내고 등기 이전만 하면 다 우리 세상이야. 오빠, 진짜지? 나 오빠만 믿고 온 거야. 저 도련님이라는 놈 눈매가 보통이 아니던데? 돈은 확실히 있는 거 맞아? 걱정 마. 제가 겉멋만 들어서 그렇지. 속은 맹탕이야. 엄마 닮아서 정에 약하거든. 우리가 불쌍한 척 좀 하면 금방 넘어올 거야. 철수와 미영은 킬킬거리며 남의 안방을 제 집처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옥자는 닫힌 방문을 보며 가슴을 쳤지만 민우는 그런 옥자의 어깨를 감싸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며칠만 참아. 쥐새끼들이 제 발로 덫에 들어온 거니까. 다음날 오후, 민우는 서재 책상 위에 고급스러운 가죽 바인더 하나를 무심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바인더 겉면에는 붉은색 견출지로 대외비 OJ홀딩스 비자금 운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회사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을 어슬렁거리던 미영이 열린 서재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나갔나 보네? 청소나 해주는 척 좀 해볼까? 미영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재로 들어와 먼지떨이로 책상 위를 대충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가운데 놓인 가죽 바인더에 꽂혔습니다. 대외비? 비자금?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피더니 떨리는 손으로 바인더를 집어들었습니다. 바인더를 펼치자 눈이 돌아갈 만큼 엄청난 액수가 적힌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10억, 20억 합치면 이게 다 얼마야? 서류에는 민우가 회사 돈을 횡령하여 차명 계좌로 분산 예치해 두었다는 내용과 수십 개의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민우가 미영을 낚기 위해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독이 오른 미영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진짜 백이 황금 동아줄로 보였습니다. 미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손끝으로 서류에 적힌 0의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대박. 진짜 재벌이었네. 이 정도면 철수 오빠 푼돈 뜯어먹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 미영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서류 내용을 급하게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 도련님 놈 협박해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어. 아니지. 꼬셔서 내 남자로 만들면 이 돈이 다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미영은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며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희죽거렸습니다. 그녀는 바인더를 원래 있던 자리에 티 안 나게 올려놓고 엉덩이를 흔들며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재 책장 구석, 전집 사이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렌즈가 그 모든 과정을 소리 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확인하던 민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물었네. 아주 깊게. 한편 미영은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 철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어제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일어나 봐. 나 배고파. 밥 줘. 철수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왜 깨워? 네가 해먹어. 네가 내 수발 든다고 왔지. 내가 네 밥 차려주러 왔냐? 뭐야? 오빠 지금 나한테 짜증낸 거야? 나 갈 데도 없는데 확 나가버린다? 미영이 짐짓 토라진 척하며 짐을 싸는 시뉴엣을 하자 철수가 화들짝 놀라며 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영이 삐졌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라면 기가 막히게 끓여올게. 기다려. 철수가 절뚝거리며 주방으로 나가자 미영은 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병신. 주제 파악도 못하고
두고 봐라. 내가 저 돈 다 챙겨서 나 혼자 떵떵거리고 살 테니까.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철수와 미영은 보안 요원들의 감시와 도청을 피하기 위해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세면대에 수돗물을 가장 세게 틀어놓았습니다. 쏴! 아! 쏟아지는 물소리가 화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변기 커버 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미영아. 분위기 보니까 옥자 저 옆였네. 거의 다 넘어왔어. 오늘 보니까 밥 먹으면서 손을 덜덜 떨고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더라. 치매 초기 증상 흉내 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약 좀 더 쓰면 요양원 보낼 수 있겠어. 철수가 침을 튀기며 신나서 떠들었지만 미영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오빠, 그 도련님 말이야.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보이던데 혹시 돈 관리는 누가 한대? 몰라. 비서가 하겠지. 왜? 너 딴 생각하냐? 철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자 미영이 철수의 목을 끌어안으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딴 생각은 무슨? 오빠가 빨리 진명이 가져오면 그거 팔아서 우리 해외여행 가자고 그러지? 나 하와이 가고 싶단 말이야. 역시 우리 미영이밖에 없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 집구석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네 앞에 바칠 테니까. 철수는 미영의 거짓 애교에 넘어가 해벌쭉 웃으며 미영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손은 철수의 등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대출 한도 조회 앱을 켜고 자신의 신용 점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이라 대출 불가? 젠장. 종잣돈이 있어야 그 비자금 세탁에 끼어들 텐데. 철수 오빠 돈을 어떻게 돌리지? 미영의 머릿속은 온통 서재에서 본 비자금과 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철수와의 의리나 사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 안쪽에 설치된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는 수돗물 소리를 걸러내고 두 사람의 귓속말을 선명하게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옥자 저거. 내일쯤 실수하는 척하면서 뜨거운 국물 한번 쏟아버려. 그래야 정신 못 차리지. 알았어, 오빠. 근데 오빠 비상금 숨겨둔 거 있잖아. 그거 안전한 거 맞아? 도련님이 알면 뺏기는 거 아니야? 쉿. 목소리 낮춰. 천장 텍스 뜯으면 그 안에 꽁꽁 숨겨뒀어. 귀신도 모른다. 민우는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상이몽은 이미 시작되었고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건너방에 있던 옥자는 자는 척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낮에 미영이 억지로 먹이려던 정체불명의 즙을 몰래 화분해버린 옥자는 민우가 일러준 말을 되새겼습니다. 엄마, 그 여자 앞에서 최대한 약한 척, 정신없는 척해. 그래야 방심해. 옥자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하지만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박민우는 맞은편에 앉은 김미영에게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어주었습니다. 미영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호화로운 분위기에 압도되어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는 짐짓 우아한 척 와인잔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웬 식사 초대예요? 삼촌이 알면 난리칠 텐데. 민우가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사실 미영 씨한테만 털어놓는 건데 집안 사정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도박빚을 너무 많이 지셔서 이 집 곧 경매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미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척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 정말요? 세상에, 어쩐지 삼촌이 맨날 돈 타령 하더라니. 그럼 도련님은 어떡해요? 민우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회사에서 따로 운용하는 자금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 빚잔치에 휘말리기 전에 이걸 안전한 곳으로 빼돌려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네요. 미영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서재에서 훔쳐봤던 그 비자금 이야기라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애써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 큰일이네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저 입 무거운 건 삼촌도 알잖아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는 연기를 하다가 결심한 듯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법인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변호사를 통해 OJ홀딩스라는 투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넣어두면 세탁도 되고 수익률도 2배는 보장되거든요. 문제는 법인 설립 요건 때문에 타인 명의의 투자금이 좀 섞여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금이요? 얼마나?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미영 씨가 그 돈을 입금해 주시면 제가 차명주주로 등록해 드리죠. 나중에 원금은 물론이고 배당금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랑 한 식구 될 뿐이니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미영은 메모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럴듯한 영어 이름과 2배 수익이라는 말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우리끼리 비밀인 거죠? 민우는 미영의 손을 맞잡으며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다 뺏깁니다. 꼭 비밀 지켜주세요. 여기 비밀 유지 서약서에 사인해 주시고요. 미영은 서약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펜을 들어 휘 갈겨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민우의 비자금을 가로채 하와이 해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명된 종이를 받아들며 입가에 스치는 차가운 미소를 와인 잔으로 가렸습니다. 같은 시각 본가 거실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옥자는 소파에 힘없이 기대앉아 있었고 이웃집 최 여사가 놀러와 과일을 깎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최 여사가 일부러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철수, 그 인간이 진짜 그랬단 말이야? 예전에 만나던 다방 레지 돈까지 싹 들고 날랐다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미영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거실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자가 한숨을 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 내가 그때 장판 밑에 숨겨둔 금괴 아니었으면 우리 민우 대학도 못 보낼 뻔했어. 그 인간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아서 털어가잖아. 이번에도 내 비상금 노리는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어. 최 여사가 혀를 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애구 등신아.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믿지 말고 딴 주머니를 차야지. 그 금괴 아직도 장판 밑에 있어? 그 인간이 알면 당장 훔쳐가서 딴 여자랑 도망갈걸?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옥자가 황급히 최 여사의 입을 막는 신유애를 했습니다. 벽 뒤에 숨어있던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나한테는 빈털털이라더니 여자 돈 훔쳐서 튀는 게 전공이었어? 나도 이용해 먹고 버릴 생각이었구나. 미영은 민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빚이 많다. 경매에 넘어간다. 그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철수에 대한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영은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철수의 배를 걷어차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장판 밑이라고 했지? 미영은 철수가 깨지 않게 조심하며 장판 모서리를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먼지 뭉치만 굴러다닐 뿐 금괴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벌써 딴 데로 옮겼나 보네. 하지만 두고 봐. 네가 숨겨둔 돈 내가 싹 다 긁어서 도련님한테 투자하고 나 혼자 튈 테니까. 미영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거실에서 옥자와 최 여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할머니의 명연기가 탐욕스러운 불청객의 마음을 완벽하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날 밤 미영은 철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철수가 짜증을 내며 일어나 앉자 미영은 세상에서 가장 급한 표정으로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내가 오늘 낮에 엿들었는데 도련님이 이 집 내놓으려고 부동산이랑 통화하더라.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이 확 달아난 그가 펄쩍 뛰었습니다. 뭐? 이 집을 팔아? 안 돼.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여기서 20년을 버텼는데. 그러니까, 오빠,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도련님이 선수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탕해야지. 나한테 좋은 정보가 들어왔어. 일주일만 돈 묻어두면 무조건 2배로 불려주는 코인 대박 정보야. 철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야, 너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요즘 그런 거 많다던데. 미영이 답답하다는 듯 철수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유, 답답해. 내가 누구야? 산전수전 다 겪은 김미영이야. 내 친구가 거기서 돈 벌어서 강남 아파트 샀다니까? 오빠 나 못 믿어? 나 하와이 안 보내줄 거야? 미영은 짐진 눈물을 글썽이며 철수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철수는 미영의 눈물과 2배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집이 팔리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 든 철수가 비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되는데? 1억. 딱 1억만 있으면 돼. 오빠 숨겨둔 돈이랑 여기저기 융통 좀 해봐. 일주일이면 2억 돼서 돌아온다니까? 다음 날부터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안방 천장 텍스를 뜯어내 꼬깃꼬깃 숨겨둔 비상금을 꺼내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급전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자 철수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사채 사무실. 철수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앞에서 벌벌 떨며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김철수 씨, 이거 신체 포기 각서인 거 알죠? 일주일 뒤에 못 갚으면 콩팥 하나로는 안 끝납니다. 사채업자의 살벌한 경고에도 철수의 귀에는 2배 수익이라는 환청만 들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금 가방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미영에게 돈가방을 건넸습니다. 자, 여기 내 전 재산의 목숨까지 건 돈이야. 미영아, 오빠는 너만 믿는다. 알지? 미영은 돈가방을 받아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철수 앞에서는 감격한 척 눈물을 훔쳤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오빠, 걱정 마. 내가 이 돈 불려서 우리 둘이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미영은 철수가 보는 앞에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켰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적어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수취인 OJ홀딩스라는 글자가 뜨자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이름이 거대 기업의 계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됐어.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도련님이랑 짝짝꿍해서 돈 세탁하고 나 혼자 튀면 끝이야. 미영은 망설임 없이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철수의 전 재산과 사채 빚이 순식간에 민우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이체 완료 화면을 철수에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봤지? 이제 일주일만 기다려.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철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이미 마음속으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편도 티켓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우의 휴대폰에는 입금 알림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민우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전 개시. OJ홀딩스 약관 발동하세요. 다음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바캉스 룩을 차려입은 채 카트를 밀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권 지갑 속에는 하와이행 편도 티켓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탑승 수속 카운터를 향해 걸어가며 상상 속의 야자수와 칵테일을 떠올렸습니다. 잘 있어라. 지긋지긋한 서울. 그리고 멍청한 철수 오빠. 덕분에 팔자 고쳐서 간다. 미영이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미영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미영이 선글라스를 내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뭐야, 당신들? 비키지 못해? 나 비행기 시간 늦었단 말이야. 사내들은 대답 대신 미영의 양팔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미영이 기겁하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 안 나? 사람 살려. 여기 납치범이야. 경찰 불러요. 공항 이용객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멀리서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미영! 거기 안 서? 미영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저만치서 김철수가 땀으로 떡진 머리를 휘날리며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쿵쿵 찍으며 달려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철수 오빠? 철수는 미영에게 달려들자마자 다짜고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 내 돈 내놔. 내 돈 들고 어딜 튀어. 아, 이거 놔. 이 미친 영감이 진짜 돌았나. 누가 돈을 들고 튀었다 그래?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철수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었고 철수는 미영의 핸드백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명품 핸드백이 찢어지며 화장품과 여권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내놓으라고. 그거 내 전 재산이야. 사채까지 썼단 말이야. 이거 안 놔? 징그럽게 왜 이래. 나 투자하러 가는 거야. 하와이에 지사 설립하러 가는 거라고. 미영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악을 쓰며 내뱉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철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탐욕에 눈먼 두 사람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 군중을 헤치고 박민우가 변호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우는 난장판이 된 바닥을 보며 혀를 출출 찼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품위 없게 민우의 목소리를 들은 철수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우를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와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민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만났다. 전현이 내 돈 들고 튀었어. 네가 소개한 그 투자 제가 가로채서 도망가는 길이었다고. 철수는 억울함에 콧물을 쏟으며 하소연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씩씩거리던 미영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련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해외 시장 조사하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돈은 안전하게 입금했잖아요. 민우는 바지 주름을 털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돈은 안전합니다. 아주 안전한 곳에 잘 들어갔죠. 철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미영을 향해 삿대질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들었냐, 이 도둑년아? 계좌는 우리 민우가 관리해. 넌 이제 끝났어. 민우야, 당장 그 돈 다시 내 통장으로 쏴라. 원금만 주면 돼. 이자는 필요 없다. 철수는 탐욕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철수의 손을 잡는 대신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봉투 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철수의 면전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던 그 돈의 행방. 펄럭이며 떨어지는 종이들 사이로 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오제이 홀딩스의 법인 정관과 기부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철수는 침을 묻혀가며 서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1조 오제이 홀딩스로 입금되는 모든 자금은 즉시 자동 이체된다? 철수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수취인 이옥자 가정폭력 피해자 후원재단? 이게 뭐야? 옥자? 내 마누라 옥자? 옆에서 서류를 훔쳐보던 미영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기부? 내 돈이 다 기부가 됐다고? 미친 거 아니야? 민우가 팔짱을 끼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지만 잔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오제이 홀딩스는 옥자 여사님의 이니셜을 딴 비영리 법인입니다. 입금된 모든 투자금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 건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 처리되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하나를 구두 끝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기부자 명의는 익명의 후원자 김철수로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재산의 사채까지 끌어다가 어머니를 위해 기부하시다니. 뉴스에 나올 감동 실화네요. 철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사채 빚 2억, 신체 포기각서, 일주일 뒤 이자라는 단어들이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그는 옥자의 이름을 딴 재단에 자신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보다 당장 닥쳐올 사채업자들의 칼날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 안 돼. 내 돈,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놈아. 이건 무효야. 내가 옥자한테 왜 기부를 해? 철수가 거품을 물고 민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가볍게 그를 제압해 바닥에 눌러버렸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으악, 내 돈. 그거 사채란 말이야. 나 죽어. 나 진짜 죽는다고. 민우는 쪼그리고 앉아 철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례식은 제가 아주 성대하게 치러드릴 테니까. 아, 물론 조의금은 전액 기부할 겁니다. 한편 상황 파악이 끝난 미영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난장판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공항 경찰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미영 씨 되시죠? 사기 및 횡령 미수,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저 남자가 시켜서 한 거예요. 미영이 철수를 가리키며 발악했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경찰에 끌려가는 미영을 보며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전현도 같이 쳐넣어. 전현이 날 꼬신 거야. 내 돈 물어내. 이 꽃뱀 같은 년아. 두 악당의 추악한 폭로전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경하던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기막힌 총극을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쓰러져 있는 철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옆에 있던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낡고 냄새나는 짐 가방 하나를 철수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아버지 짐입니다. 속옷이랑 칫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등산 스틱도 챙겨드렸습니다. 병원비 낼 돈 없으실 테니 여기서 바로 나가주시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짐 가방을 부여잡았습니다. 전 재산은커녕 빚더미에 앉은 채 낯선 공항 바닥에 버려진 꼴이었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민우의 뒷모습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옥자한테 말 좀 잘해줘. 나 이대로 나가면 칼 맞는다. 민우야. 하지만 민우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철수의 양팔을 끼고 질질 끌고 나가자 철수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탐욕의 비행은 이륙조차 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추락해버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던 민우의 저택 앞이 며칠 만에 다시금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찢어지는 듯한 확성기 소리가 동네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쇼. 자식놈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문 앞 명당 자리에는 샛노란 텐트 하나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꼬질꼬질한 러닝셔츠 바람에 머리는 산발을 한 김철수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쫓겨날 때의 말끔한 정장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 굶은 노숙자처럼 완벽하게 변장한 상태였습니다. 철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목에 건 피켓을 흔들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피켓에는 붉은 페인트로 페류나 박민우, 늙고 병든 계부 버렸다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를 업어서 키웠는데 친자식 아니라고 돈 좀 벌었다고 늙은 애비를 길바닥에 내쫓네. 천벌을 받을 놈. 철수가 가슴을 치며 마른 기침을 토해내자 등교하던 학생들과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그 반응을 즐기듯 곁눈질로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며 확성기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여러분, 저 집구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멀쩡한 사람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서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았어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산다, 못 살아. 보안 요원들이 나와서 제지하려 했지만 철수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쳐라! 쳐! 돈으로 사람 사서 늙은이 때려 죽이려고 그런다. 다 찍어라. 이게 대한민국 재벌 2세의 민낯이다. 철수의 고함 소리에 보안 요원들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난감해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화려한 랩핑을 한 승합차 몇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카메라와 셀카봉을 든 유튜버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수가 사전에 제보한 일명 사이버 레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수에게 달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극적인 멘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기가 바로 그 화재의 현장입니다. 수천억 자산가가 아버지를 버렸다는 그 집 앞입니다. 아버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며칠이나 굶으셨다고요? 철수는 카메라 렌즈가 다가오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표정으로 헐떡거렸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셨소.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나 봅니다. 컥! 컥! 유튜버들은 신이 나서 셔터를 눌러대며 실시간 방송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충격 단독, 강남 재벌의 폐륜. 아버지는 길바닥에서 아사 직전. 철수의 치밀한 연출과 유튜버들의 광기가 만나 민우의 집 앞은 순식간에 인민재판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집 앞은 구경꾼들과 유튜버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유튜버들은 단순히 철수를 인터뷰하는 것을 넘어 민우의 집 담벼락을 넘겨다보며 사생활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옥자가 대문 앞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옥자가 당황하여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눈치 빠른 유튜버 하나가 옥자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다. 저 여자가 개부를 내쫓은 그 엄마라는데요. 순식간에 카메라 수십 대가 옥자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을 빈털터리로 내쫓은 게 사실입니까? 아들이랑 짜고 재산 빼돌리셨다면서요? 한 말씀 해주시죠. 유튜버들은 옥자의 코앞까지 카메라를 들이밀며 모자이크도 없이 얼굴을 생중계했습니다. 옥자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그들은 더욱 신이 나서 옥자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옥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녀 꽃뱀이라고 욕하는 악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경호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와 옥자를 감싸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지만 옥자의 떨리는 어깨는 이미 전 세계에 송출된 뒤였습니다. 한편 소란의 중심에 있던 철수는 슬그머니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현기증이야. 나 잠시 좀 누워있겠소. 철수는 힘겹게 텐트 지퍼를 올리고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굽은 허리를 펴고 낄낄거리며 구석에 숨겨둔 아이스박스를 열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 최고급 초밥 도시락과 시원한 캔맥주가 들어있었습니다. 철수는 밖에서 들리는 유튜버들의 고함 소리를 반찬 삼아 참치 뱃살 초밥을 입에 쏙 집어 넣었습니다. 살살 녹네 녹아. 역시 돈이 좋긴 좋아. 저 멍청한 놈들이 슈퍼챗 쏴주는 걸로 사 먹으니까 더 맛있네. 철수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새 나갈까봐 입을 오물거리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텐트 밖에서는 아버님, 힘내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입가에 묻은 거품을 손등으로 쓱 닦았습니다. 지켜주긴 개뿔. 지갑이나 열어라 이 호구들아. 내가 이 집 며칠만 더하면 뺏긴 돈 다 복구하고도 남겠다. 철수는 배를 두드리며 트림을 참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비운의 가장이었지만 텐트 안에 그는 그 누구보다 탐욕스럽고 활기찬 미식가였습니다. 그는 초밥을 다 먹어 치우고는 빈 도시락통을 침낭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픈 척 신음소리를 내며 텐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 팔자야. 배고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그의 완벽한 이중생활은 얇은 텐트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뻔뻔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옥자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제되어 있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댓글로 달려 있었습니다. 할망구 관상이 딱 꽃뱀이네. 아들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둘 다 지옥 가라. 옥자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그냥 돈 줘버리자. 응? 저 사람 원하는 대로 돈 좀 주고 보내버려.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 사람들이 나만 보면 손가락질할 거야. 2층에서 내려온 민우가 깨진 휴대폰을 주워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우는 옥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옥자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옥자를 달래는 대신 등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물건 하나를 꺼내 옥자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찢어지고 곰팡이가 피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야구 글러브였습니다.
철수가 20년 전 어린 민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당포에서 사왔던 바로 그 미끼였습니다. 옥자가 젖은 눈으로 글러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왜 창고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더라. 엄마, 이거 봐봐. 가죽이 다 사갔어. 처음부터 싸구려였으니까. 민우가 글러브에 찢어진 틈새를 손가락으로 벌려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우리한테 줬던 사랑이 딱 이랬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싸구려. 엄마는 아직도 저 바깥에 있는 인간이 무서워? 저 인간은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우리 공포심을 먹고 사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옥자의 손이 떨리며 글러브의 거친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20년 전, 이 글러브를 든 철수를 보며 느꼈던 설렘과 고마움이 이제는 끔찍한 배신감과 혐오로 바뀌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아들이 페류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옥자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민우야, 합의해주면 끝날 것 같지? 아니,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빨대 꽂을 거야. 이번에 확실하게 끊어내야 해. 엄마 할 수 있지? 민우의 단호한 물음에 옥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두려움이 걷히고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옥자는 낡은 글러브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였어. 저런 인간한테 겁먹고 숨어 있었다니.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화장대로 걸어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붉게 발랐습니다. 더 이상 숨죽여 우는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전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우야, 준비해라. 저 인간이 까발린 내 얼굴 내가 직접 나가서 보여줄 테니까. 민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굵게 지시했습니다. 김 변호사, 준비한 거 시작하세요. 스크린 올리고, 프로젝터 켜고, 쇼타임입니다. 민우가 버튼을 누르자 거실 창문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암막 커튼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철수의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반격의 신호탄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골목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집 앞은 유튜버들이 켜놓은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로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텐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이 타들어가는구나. 물 한 모금만 주오. 내 아들놈은 애비가 죽어가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네. 철수의 신들린 연기에 유튜버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에 대고 침을 튀기며 멘트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처참한 광경을 아버님께서 탈수 증세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 악마 같은 자식놈은 불도 안 켜고 숨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민우의 집 2층 테라스에서 거대한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대문 양쪽에 설치된 고성능 스피커에서 삐 하는 마이크 하울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철수도 개슴츠레 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뭐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고 선명한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바로 조금 전 철수가 들어가시던 샛노란 텐트 안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철수는 밖에서의 병든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고급 일식집 로고가 박힌 도시락에서 참치, 뱃살, 초밥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철수의 쩝쩝거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 비싼 게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네. 화면 속 철수는 맥주캔을 따서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야, 너 방송 보고 있냐? 죽이지? 내가 연기대상 감이라니까? 형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유튜버들 안 시끄러워요? 귀찮게 군다면서요. 철수가 이빨에 낀 밥알을 손가락으로 빼내며 킬킬거렸습니다. 아유, 말도 마라. 냄새나는 것들이 카메라들이 되는데 아주 역겨워 죽겠다. 근데 어쩌냐? 저 멍청한 놈들이 지져줘야 이슈가 되는데. 쟤네한테 5만 원짜리 슈퍼챗이나 좀 쏴줘라. 그럼 좋다고 꼬리 흔들면서 더 지저댈 거야.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철수는 영상 속에서 더욱 신랄하게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라는 놈들도 다 지능이 없어. 내가 눈물 한 방울만 흘려주면 지들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지갑을 연다니까? 아주 호구들이야, 호구. 이번에 한탕 크게 땡겨서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사야지.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정지되자 골목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스크린을 올려다보다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자신이 텐트 안에서 했던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생중계되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 저게 왜 저기서 나와?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고 박민우가 마이크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민우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얼어붙은 군중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를 더럽히는 쇼가 너무 지루해서 제가 팩트체크 좀 해드렸습니다. 민우가 싸늘한 눈빛으로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초밥은 맛있으셨습니까? 탈수 증세라더니 맥주를 아주 시원하게 드시더군요. 철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돗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저놈이 기술 써서 나를 음해하는 거야. 철수가 악을 쓰며 변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개와 호구 취급하는 철수의 육성을 들은 유튜버들의 눈빛이 살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철수를 가장 열렬히 옹호하던 레카 유튜버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카메라 삼각대를 바닥에 내리찍으며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사기꾼 영감탱이야. 뭐라고? 냄새 나는 것들? 우리가 개야? 짖으라면 짖는 개냐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오해십니다. 저 영상이 가짜라니까요. 철수가 손사래를 쳤지만 다른 유튜버들도 일제히 철수를 포위했습니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구독자가 지능이 없어? 호구? 야, 너 오늘 잘 걸렸다. 이거 방송 안 꺼. 니놈 실체 끝까지 깐다. 유튜버들은 카메라 렌즈를 철수의 코앞까지 들이대며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초밥 어디서 났습니까? 굶어 죽겠다더니 식비는 어디서 났어요? 이거 기부금품법 위반인 거 아시죠? 후원금 먹튀하려고 연기한 거 인정하십니까? 철수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플래시 세례에 갇혀 쥐새끼처럼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 여사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굵은 소금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에이, 내가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어디서 우리 동네 물을 흐려. 썩 꺼져라. 이 귀신도 안 잡아갈 인간아. 최 여사가 철수의 얼굴에 소금을 냅다 뿌렸습니다. 따가운 소금 세례를 맞은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 따가워. 아줌마 왜 이래? 왜 이러긴? 네가 옥자씨 괴롭힌 거 내가 다 봤다. 밤마다 족발 시켜 먹는 것도 내가 봤어.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최 여사의 선동에 배신감을 느낀 동네 주민들도 가세했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철수에게 끼얹었고 계란이 날아와 철수의 이마에 퍽 하고 터졌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는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철수는 군중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인파를 해치고 들어와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철수 씨,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그리고 사기 혐의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서로 가시죠. 경찰을 본 철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팔을 빼냈습니다. 그는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인파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가! 내가 왜 가? 이거 놔! 철수는 허둥지둥 도망치다 발이 꼬여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벗겨진 신발 한 짝을 챙기지도 못하고 맨발로 절뚝거리며 골목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튜버들은 도망가는 철수의 뒤를 쫓으며 그 추한 뒷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게 바로 사기꾼의 최후입니다. 신발도 버리고 도망가는 꼬라지 좀 보세요. 소란이 잦아들고 골목에는 철수가 버리고 간 찢어진 텐트와 벗겨진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민우는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옥자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옥자의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옥자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자 옥자는 긴 한숨과 함께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젖잠매던 가짜 남편, 그리고 세상의 오해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란스러웠던 민우의 본가 앞에는 대형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부지런히 짐을 나르는 동안 박민우와 이옥자는 텅 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를 꺼내 옥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반짝이는 새 아파트 열쇠와 입주권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남향이야. 이제 곰팡이 냄새나는 이 집 말고 햇빛 잘 드는 곳에서 살아. 옥자는 열쇠를 받아들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가락이 매끄러운 열쇠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되는 거니? 네가 번 돈인데. 당연하지. 엄마는 그럴 자격 있어. 지난 2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연극을 견뎌냈잖아. 이제 연기는 그만해. 진짜 이옥자로 살아. 민우의 따뜻한 말에 옥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는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마당 한가운데 놓인 드럼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럼통 안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옆에 쌓아둔 박스에서 김철수의 옷가지와 사진들을 꺼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철수가 아끼던 양복, 옥자를 바자매던 각서 쪼가리들이 순식간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타들어갔습니다. 잘 가라, 지긋지긋한 악몽아. 다시는 내 꿈에 나타나지 마라. 옥자가 마지막으로 철수와 찍은 웨딩 사진을 던져 넣으려던 찰나 민우가 다가와 낡은 물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가버린 그 곰팡이 핀 야구 글러브였습니다. 엄마, 이것도 옥자는 글러브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에게 아빠를 만들어줬다는 기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철수가 쳐놓은 사기에 덧치자 족쇄였습니다. 옥자는 글러브를 드럼통 깊숙이 집어던졌습니다. 불길이 메마른 가죽을 집어삼키며 타닥하는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래, 다 태워버리자. 가짜 사랑도 가짜 아빠도 내 미련한 죄책감도 다 가져가 버려라.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옥자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지만 옥자에게는 그 어떤 향기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자는 불이 완전히 꺼져 하얀 재만 남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후 옥자가 민우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수의 흔적이 털끝만큼도 묻지 않은 새로운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청 문화센터 로비는 향긋한 꽃내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1회 이옥자 꽃꽂이 전시회라는 현수막 아래 화사한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옥자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고 우아하고 여유로운 미소만이 감돌았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민우가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여사님, 오늘따라 더 고우시네. 전시회 축하해, 엄마. 어머, 아들 왔니? 바쁠 텐데 뭐하러 또 왔어? 옥자는 민우를 반기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시회장을 둘러보던 관람객들이 작품 하나를 보고 수군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작품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후원, 익명의 기부천사 김철수님. 민우가 그 명패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저 명패 안 떼었어? 아저씨가 알면 땅을 치고 통곡하겠네. 그냥 두렴. 볼 때마다 웃기잖아. 내 인생의 액땜이라고 생각하려고. 옥자가 여유롭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전시회장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모자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김철수가 앉은 자리는 유독 춥고 그늘져 보였습니다. 철수는 꼬질꼬질한 점퍼를 입고 무료 급식소에서 받아온 식어 빠진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에는 짝이 맞지 않는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고 얼굴은 1년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쭈글쭈글했습니다. 철수는 옆 벤치에 앉은 고운 할머니에게 슬금슬금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저기 여사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 내가 왕년에 강남에서 사업 크게 했던 사람인데 자식놈한테 사기를 당해서 잠깐 이렇게 된 거요. 혹시 차비 좀 빌려줄 수 있소? 내가 나중에 10배로 갚을게. 철수의 뻔한 레퍼토리에 할머니가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내리고 철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로 철수의 정강이를 냅다 후려쳤습니다. 아야, 이 할망구가 왜 이래? 어디서 수작질이야? 너 그 초밥 거지 아니야? 내가 유튜브에서 다 봤어. 멀쩡한 아들한테 누명 씌우고 마누라 등쳐먹으려던 그 도둑놈. 할머니의 고함에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 진짜네. 그 텐트 치고 초밥 먹던 영감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사기치고 다니네. 경찰 불러.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철수에게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주먹밥을 떨어뜨린 채 당황하여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이 철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전 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철수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다. 김철수 저 새끼 잡아.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벗겨지려는 신발을 질질 끌며 개처럼 헐떡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살려줘. 돈 갚을게. 제발. 철수는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비둘기 떼를 날리며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검은 양복들은 무서운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며 편하게 살려 했던 대가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다시 평온한 전시회장. 옥자가 민우의 팔짱을 끼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두 사람의 미소가 영원히 박제되듯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가짜는 불타고 진짜 사랑만이 남은
완벽한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건 끔찍한 배신과 폭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더 이상 숨죽여 우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아들 민우 씨와 함께 거짓된 20년 세월을 불태우고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기만했던 김철수의 비참한 최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진심이 없는 관계는 파국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 얻은 밥 한 덩이보다 떳떳하게 흘린 땀방울이 훨씬 값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차가운 공원 벤치에서 도망치는 철수와 꽃향기 가득한 전시회장에서 웃고 있는 옥자 모자. 이 극명한 대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시원한 카타르시스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